안녕하세요, 곰돌이들. 오랜만에 컨텐츠를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 2-3년 전쯤에 올렸던 방송용 얼굴은 따로 있다고? 라는 컨텐츠가 있어요. 지금 보니까 거의 한 90만 회 정도가 됐더라고요. 새롭게 업데이트된 버전으로 한번 영상을 찍어볼까 해가지고 카메라를 켰습니다. 근데 이번 영상은 단순히 어떤 시술을 추천한다 이런 게 아니라 저한테 진짜 사실 가장 문의가 많았던 거는 종종 DM도 오고 뭐 인터넷에 떠도는 글을 보면은 주희 오빠 진짜 뭐 했냐, 어떻게 하면 사람이 그렇게까지 많이 바뀌냐, 다른 사람인 줄 알았다. 어떤 분들은 심지어 같은 사람인 줄 모르고 저의 남자친구가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. 그리고 이제 이런 글들이 올라오면 제가 오빠한테 웃자고 오빠 이런 글들이 올라왔어 하면서 이제 보여주는데 한숨을 딱 쉬면서 자기 진짜 도구같이 열심히 관리했다면서 자기 얼마나 열심히 한 줄 아냐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. 진짜 관리는 노력발이고 노력한 만큼 나오는 게 관리인 것 같아요. 사람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중점적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남자 여자를 떠나서 이제 관리하는 사람이 주는 인상은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. 이거를 과하지 않게 어떻게 자기한테 맞게 하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단순히 막 얼굴이 V라인이 되거나 얼굴이 갑자기 반쪽이 되거나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. 이미 너무 많은 시술에 관련된 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참고하셔도 될 것 같고, 이제 사람이 가진 그 분위기가 조금 더 세련된 쪽으로 변하는 게 좋은 관리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진짜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경험해보고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총 5가지예요. 일단 첫 번째는 당황스럽겠지만 레이저를 너무 많이 받지 말라예요. 초음파, 뭐 고주파 이런 거 상관없이 정말 많이 받아봤었는데 이게 쌓이면 쌓일수록 얼굴형이 이상해져요. 제가 최근에 그걸 느꼈다가 이제 올스톱 한 상태인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땅콩형 얼굴 있죠? 그 얼굴형이 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그런 시술은 자주 받으려고 하지 않고 6개월에 한 번씩, 1년에 한 번씩 맞아야 되는 것들만 그냥 꾸준히 맞으려고 생각 중입니다. 특히 이제 곰돌이들 중에는 20대 중반에서 후반인 친구들도 꽤 많은 걸로 알아요. 그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울세라를 그 나이에 절대 받지 마세요. 27, 8에 이제 받기 시작했는데 솔직히 후회해요. 그때 받은 거를. 굳이 그때 받지 않았어도 충분히 예쁜 얼굴형이었는데 오히려 개미지옥처럼 더 계속 뭔가를 받아야만 하는 그런 얼굴형으로 변했어서 저도 스트레스를 꽤 받았었는데 큰 시술들은 저는 30살 이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걸 추천드립니다. 저는 써마지만 이제 좀 주기적으로 맞으려고 합니다. 단기적으로 뭔가 효과가 빡 나타난다 이런 느낌이 전혀 아니고 진짜 보험형이거든요. 그래서 이걸 맞는다고 해서 2-3개월 뒤에 뭔가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시면 안 돼요. 1년의 노화를 6개월로 단축시켜주는 효과거든요. 이게 딱 반년 정도 줄여주는 느낌이라서 쌓이다 보면은 40살이 됐을 때 다른 사람들이 한 10년 정도의 노화가 왔을 때 저는 딱 5년 정도의 노화가 온다고 보시면 돼요. 써마지는 진짜 주기적으로 보험용으로 나중을 위해서 꾸준히 받으려고 하고 있고, 그래서 저는 단기전으로 보기보다는 좀 장기전으로 계획을 세워서 관리를 받는 걸 추천드리고 주희 오빠도 그렇게 관리를 했어요. 이제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보면 주희 오빠 광대에 대해서 정말 문의가 많았었는데 뼈를 깎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절대 뼈를 깎는 수술이나 그런 위험한 것들은 하지 않았어요. 반대하는 사람이고 주희 오빠도 그렇게까지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. 광대는 뭐 의사쌤들도 말씀하시기를 뼈라서 이거는 따로 방법이 없고 깎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있는 광대를 최대한 관리를 해보는 건데 방법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. 반자놀이 쪽, 그러니까 이 옆통수 쪽에 필러를 맞아가지고 튀어나온 광대랑 일직선이 되게끔 그런 느낌을 주는 방법도 있어요. 그렇게 하면 광대가 좀 덜 부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희 오빠는 그 방법을 쓰진 않았고, 광대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머리를 눈썹 아래, 눈 옆쪽까지 이렇게 양옆으로 좀 가려주시면 광대가 좀 덜 부각돼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. 일단 덮고 있는 앞머리를 좀 깠어요. 까고 나서 옆머리를 이렇게 살짝 내렸거든요. 그때 이후로 좀 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. 여기가 꺼지는 게 좀 덜 보이면서 광대가 덜 부각돼 보이거든요. 그러니까 필러가 하는 역할을 그냥 머리 스타일로 대신 커버를 한 거죠. 그래서 조금 짧은 머리라든지 혹은 앞머리를 내려서 눈썹을 덮어버리면 그 광대가 조금 더 부각이 돼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이런 머리 스타일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그리고 또 스타일링이 되게 중요해요. 광대가 좀 있으신 분들은 좀 꽉 맞는, 좀 쬐이는 그런 옷을 입기보다는 어깨 라인이 조금 더 넓게 떨어지는 그런 오버핏의 라인을 입어주는 게 훨씬 더 좋아요.
그러면 광대가 조금 덜 부각돼 보이는 효과가 또 있거든요. 그리고 또 경락이랑 다이어트. 뼈를 깎을 게 아니라면은 최대한 이 광대 주위에 있는 그 볼륨감을 줄이는 게 중요하잖아요. 이 주위에 살이 있을 수 있고 근육이 있을 수 있는데 최대한 그것들을 커팅을 하는 거예요. 다이어트는 뭐 아시겠지만 한 10몇 킬로를 뺐어요. 그러다 보니까 광대를 둘러싸고 있는 살들도 많이 빠졌겠죠? 광대의 볼륨감 자체가 많이 줄었을 거예요. 또 경락이 진짜 중요해요. 제가 다니는 경락샵을 주위 오빠도 같이 다니는데 저는 가끔씩 경락샵이 효과가 있나 싶을 때마다 얘는 진짜 효과가 있다라고 느끼는 게 주위 오빠를 보면서 많이 느꼈어요. 한참 다닐 때랑 안 다닐 때랑 그 광대가 주는 그 느낌이 달라요. 그 1mm, 2mm의 차이가 진짜 커요. 광대가 좀 스트레스다 하시는 분들은 광대 주위에 있는 그 볼륨감을 많이 줄인다는 느낌으로 관리를 하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. 얼굴이 전체적으로 좀 라인이 매끄러워지면서 두 번째는 주위 오빠한테 또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눈이에요. 눈을 대체 뭐 한 거냐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근데 눈은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말씀드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오빠 허락을 받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안검하수가 진짜 심했어요. 운전할 때나 일상생활을 할 때 눈 컨디션에 따라서 데이트를 하다가도 눈이 너무 상태가 안 좋으면은 그냥 빨리 이제 헤어지는 경우도 있었고 이제 상태가 심각해지니까 안과에 갔는데 이 정도면 안검하수 수술을 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되게 오빠가 망설였는데 제가 봤을 때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을 하고 오빠도 하게 됐습니다. 이제 한지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옆에서 봤을 때 진짜 수술이 잘 됐어요. 오빠도 눈 뜨는 게 너무 편해졌고 동공이 더 많이 보이고 이러니까 밝아 보이고 건강해 보이는 효과도 있었고 주위 오빠 스스로도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는 수술이에요. 이거는 내가 안검하수가 있다 없다 이런 거를 좀 보고 싶으시다면 좀 눈을 크게 뜨려고 할 때 이마에 주름이 잡힌다던가 이렇게 이마를 잡고 있을 때 딱 이마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눈을 크게 뜨려고 하면 눈 뜨기가 힘들다 하시면 이건 안검하수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꼭 병원에 가서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.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중요한 게 피부 광채예요. 제가 주위 오빠를 봤을 때 이성적으로 봤을 때 가장 매력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저는 피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주위 오빠의 피부가 지금 같은 그런 피부가 아니었다면 같은 이목구비여도 정말 다른 느낌이었을 거예요. 그리고 저도 피부 관리를 그만큼 열심히 하는 게 피부가 주는 힘이 진짜 큰 것 같아요. 이목구비보다도. 근데 최근에 이제 주위 오빠가 골프에 조금 관심이 많이 생기면서 라운딩을 많이 나왔거든요. 그랬더니 또 확 변하더라고요. 오돌토돌한 게 많이 생겼어가지고 주위 오빠는 뭐 뾰루지가 좀 많이 나네 싶어 했는데 편평사마귀인 것 같아가지고 제거를 하러 가자 해서 싹 제거를 했고 또 이제 피부 속광 관리를 정말 열심히 하는데 이 속광은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관리하기가 쉽고 그냥 내가 어떻게 얼마나 관리를 하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게 피부 광채여서 홈케어를 진짜 열심히 하면 그만큼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제가 이거를 직접 겪어보고 한 건데 몇 달 전에 찍었던 영상이랑 최근에 찍었던 영상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너무 생기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뭐가 대체 달라진 거지? 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피부 광인 거예요. 스킨케어를 하고 난 뒤에 피부로 비교를 해보면은 딱 이런 느낌이에요. 있을 때의 느낌이랑 없을 때의 느낌.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이 광이 사라지니까 훨씬 나이 들어 보이고 피곤해 보이고 아무리 막 그런 관리를 해도 그 파릇파릇한 느낌이 없더라고요. 저는 진짜 중간에는 대체 내가 왜 이러지? 왜 뭔가 변한 것 같지? 이게 나이 탓인가 싶었어요. 사람들이 나이 들수록 피부 광채, 머릿결 이 두 개는 특히 관리해야 된다고 하잖아요. 그래서 저도 그 이후로는 진짜 피부 광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느끼고 그거를 거의 올인하다시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부 광채는 진짜 다 필요 없어요. 내가 그냥 집에서 얼마나 노력을 해주냐에 따라서 확 달라지거든요. 그래서 홈케어만 잘해줘도 피부 광채가 정말 다릅니다. 진짜 열심히 찾아봤는데 요즘에 헐리우드 배우들이 NAD라는 성분으로 동안 관리를 한대요. NAD라는 성분 자체가 생소하신 곰돌이들도 계실 텐데 쉽게 말하면 이 NAD 성분이 줄어들면 노화 속도가 빨라지고 이 수치가 늘어나면 노화 속도 자체가 느려지는 거예요.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이 NAD 수치 자체가 이제 감소를 하기 시작하거든요. 그대로 방치했을 때 제가 느꼈던 그런 고민들이 생기는 거예요. 뭐 피부 광채가 사라지는 것 같다. 아니면 좀 칙칙해 보이고 파릇파릇한 느낌이 사라진다.
같은 화장품을 써도 같은 느낌이 안 난다.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한국에서도 구할 수 있는 이 NAD 성분이 메인인 제품을 찾다가 사용해봤는데 저는 너무너무 만족스러워요. 제가 쓰고 있는 거는 이거예요. 바이오힐보 제품인데 바이오힐보 NAD 프리즈 셀 글로우 파워 세럼이라는 거를 저는 쓰고 있습니다. 제가 이만큼이나 썼거든요, 지금. 보이세요? 이렇게 썼는데 이게 한 번 짤 때 그렇게까지 많이 쓰지 않아도 되는 제품이라 한 병 쓰는데 되게 오래 걸리는데 진짜 많이 썼어요. 그리고 제가 알기로 얘는 99% 고순도 NAD가 2000기급 캡슐 안에 들어있다고 알고 있거든요. 진짜 이렇게 그냥 보이세요? 이렇게 캡슐 자체가 보일 정도로 이건 아예 찐인 제품이에요. 이 세럼을 바르고 캡슐을 살살 롤링해주면 뭔가 터져 나오면서 피부에 쏙 흡수되는데 우리가 막 아침에 크림 바르거나 아니면은 막 팩해가지고 떼고 났을 때 갑자기 막 번들거리고 이렇게 광이 나잖아요. 그렇게 순간적으로 나오는 일시적인 광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어렸을 때 막 20대 초반에 막 파릇파릇할 때 그때 나오는 그 건강한 광이 나와가지고 베이스가 진짜 너무 쫙 하고 먹는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. 저는 얘를 쓴 지가 한 달 좀 넘게 썼는데 진짜 광이 많이 달라졌어요. 지금도 그러죠. 이렇게. 이게 또 광채 세럼이라 이제 무겁고 끈적일까봐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얘는 그래도 좀 빠르게 흡수되는 편이기도 하고 촉촉하고 마무리감은 또 가벼운 편에 속해가지고 데일리로 쓰기 되게 괜찮아요. 써봤을 때 얘만 단독으로 발랐을 때도 되게 만족스럽긴 했는데 제가 얘랑 같이 써봤거든요. 얘도 NAD 프리지셀 글로우 필름 마스크라고 해가지고 얘랑 궁합이 되게 잘 맞더라고요. 이 필름 마스크를 한 20분 정도만 붙여주고 있으면 되는데 얘네 두 개를 같이 썼을 때 확실히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. 저는 특히 메이크업 전에 밤에 이거를 바르고 자면 다음날 화장할 때 뭔지 모르겠는데 진짜 뭔가 빰빰 하는 느낌이 있어요. 뭔지 아시겠죠? 되게 생글생글 살아나요, 피부 전체적으로. 피부에서 광이 나니까 뭘 발라도 진짜 잘 먹더라고요. 저 오늘도 셀프로 한 건데 저는 진짜 만족스럽거든요. 이거를 꾸준히 사용해봤는데 제가 이거를 쓰기 전에 사진이랑 지금 사진이랑 스킨케어 하고 나서의 광채가 완전 달라요. 주희 오빠한테도 항상 그러거든요. 주희 오빠가 광이 진짜 뿜뿜했을 때 영상이 있어요. 우리 또 해야 될 게 많다. 너 붙이니까 오빠가 좀 답답할 수 있다. 아 근데 나도 내 체가 아니라 그걸 보여주면서 진짜 이때가 오빠의 리즈다 라고 말해줄 때가 있는데 이목구비 똑같아요. 근데 그 광이 주는 힘이 정말 크다니까요. 그래서 진짜 그 광채 관리 정말 열심히 해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. 제가 사용하는 이 제품은 9월 22일에 출시되는데 곰돌이들 그거 아시죠? 출시했을 때가 가장 혜택이 좋은 거 아시죠? 이게 특히나 처음 나온 거여가지고 지금 할인율이 제일 높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막 출시됐을 때 되게 다양하게 선물이 증정이 된다고 하니까 한번 구경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. 꼭 이제 곰돌이들 출시 한 날 한번 구경 가보세요. 제가 자세한 내용도 더보기란에 적어둘게요. 진짜 광채 관리가 너무너무 중요해요, 곰돌이들. 그리고 또 네 번째, 이제 재생주사라는 게 있어요. 재생주사는 제가 최근에 주희 오빠가 하는 걸 보면서 이거 진짜 오빠한테 도움된다 라고 느꼈던 시술 중에 하나인데 주희 오빠는 태생적으로 피부가 굉장히 얇고 많이 잘 처지는 피부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. 나는 피부가 되게 얇고 주름도 잘 생기고 좀 잘 처지는 피부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. 그런 분들이 남들이랑 이제 비교를 했을 때 피부 처짐이 조금 더 빠르고 이제 그게 눈에 좀 더 확확 잘 보이는 피부 타입이라고 하더라고요. 주일이는 코 정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위쪽으로 처짐을 많이 느낀다고 하더라고요. 이거를 기준으로 이 위쪽. 그래가지고 이제 이마 라인이랑 귀 뒤쪽에 재생주사를 맞아요. 6개월에 한 번씩. 근데 그걸 맞으면 사람이 외계인처럼 여기가 띵띵 붓거든요. 우리가 아는 그 카톡 이모티콘 있잖아요. 이렇게 부어요.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이게 확 가라앉는데 뒤에서 누가 확 잡아 당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? 진짜 누가 이렇게 막 이렇게 갑자기 막 확 이렇게 땡기는 거 있잖아요. 그런 처짐 같은 게 많이 완화가 되더라고요. 근데 이 재생주사는 진짜 사람마다 효과가 많이 다르고 어디에 처짐을 느끼냐에 따라서 놓는 부위도 다 달라요. 주희 오빠는 이제 이 위쪽으로 많이 처짐을 느끼니까 여길 당겨가지고 눈 뜨는 거 좀 편하게 하고 눈이 조금 더 또렷해 보이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귀 뒤쪽을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딱 당겨서 얼굴도 이렇게 싹 올라가게끔 그런 효과를 보는 건데 정말 잘하는 선생님한테 받아야 되는 그런 시술이라고 알고 있어서 꼭
많이 알아보시고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. 그리고 꼭 주위 오빠랑 같은 그런 비슷한 피부이신 분들한테 저는 추천드리는 거예요. 내가 피부 처짐이 심한지 안 심한지도 그냥 좀 자가 진단법으로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손바닥으로 꾹 누르고 이걸 앞뒤로 막 흔들어 보는 거예요. 얼굴은 딱 고정시켜 놓은 채로. 이게 유독 심하게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. 그런 분들은 이제 피부가 조금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하더라고요. 아직까지는 다행히 엄청 막 움직이진 않는데 제가 본 의사쌤은 진짜 관리를 잘하셔서 그런지 저보다 훨씬 이제 나이가 많으신데도 저보다도 덜 움직이시더라고요. 너무 신기했어요. 이거 한번 해보세요, 곰돌이들도. 난 얼마나 이제 왔다 갔다 하냐. 이걸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다 관리를 했잖아요. 진짜 중요한 건 스타일링인데 이 스타일링은 또 할 얘기가 제가 되게 많아요. 워낙 옷 입는 것도 좋아하고 주위 오빠의 스타일도 제가 많이 바꿔줬기 때문에 따로 컨텐츠를 찍어볼게요. 최대한 단정하고 깔끔한 인상을 줄 수 있는 그런 옷들 위주로 입고 다니는 거 정말 중요해요. 되게 신경 썼다, 깨끗하다, 정돈된 느낌이다 이런 인상을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그렇게만 입으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좀 정리를 해가지고 공유를 해봤는데 곰돌이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. 제가 그런 것들 위주로 또 한번 컨텐츠를 찍어볼게요. 안녕.